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심근경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요카드 인팍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줄이고 우리가 MI라고 보통 약자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전도로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고 심전도 상에서도 이제 명확하게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이나 또는 뭐 외래 이런 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심근경색, 그 중에서도 이제 스테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ST, 엘리베이션 MI라고 그러죠. 엘리베이션 MI. 그래서 약자로 스테미라고 하는데 ST가 올라가는 MI, 심근경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응급실에서 보게 되는 가장 응급한 심장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근경색 중에서도 이 ST 엘리베이션 MI가 초창기 때 나타나질 않고요. 다음과 같은 이제 순서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초창기에는 ST가 올라가지 않고 단순히 T웨이브가 올라가는, T웨이브가 정상보다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우리가 톨 T웨이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이퍼칼레미아, 이제 전해질 불균형 중에서 이제 하이퍼칼레미아, 포타슘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이런 소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차이는 톨 T웨이브가 오면서 MI가 있을 때는 증상이 있죠. 어떤 증상이 있나요? 가슴 통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T웨이브가 올라가 있다. 그럼 심근경색을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기에 ST 엘리베이션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ST 엘리베이션, 즉 이 ST 세그멘트가 이제 올라가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응급실에서 빨리 디텍션을 해야 환자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심근 조직이 어느 정도 괴사를 보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Q웨이브, 앞서 이제 Q웨이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딥 QS 패턴으로 나오는 이제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형태의 Q웨이브, 그 다음에 T웨이브 인벌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드 인팍, 예전에 있었던 심근경색, 그리고 심근경색이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런 Q웨이브 형태로 이제 우리 몸의 상처 조직처럼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심근경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톨 T웨이브가 먼저 발생을 하고 ST 엘리베이션이 있고, 추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T웨이브가 인벌전이 되거나 Q웨이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응급실에서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요 시간, 주로 요때 나타나게 되는 ST 엘리베이션과 T웨이브의 올라가게 된 현상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심장의 해부학을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심장은 관상동맥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우관상동맥,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랩트 커먼 아테리가 라이트보다 훨씬 굵습니다. 그래서 랩트 커먼 아테리는 이제 가운데 쪽으로 내려가는 가장 중요한 랩트 안테리어 디센딩 아테리가 있고요. 저쪽으로 돌아가는 서컴플렉스 아테리, 이것도 랩트 아테리에서 분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가지가 심장을 머리에 쓰는 이제 왕관처럼 둘러싼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장을 또 이렇게 절편처럼 세 조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한 등분, 그 다음에 중간 등분, 여기, 그 다음에 끝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베이스, 미드, 에이펙스라 그러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너리 아테리의 프록시말부터 디스탈, 여기가 이제 프록시말 포션이 주로 차지하게 되고요. 에이펙스 쪽으로는 디스탈 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고, 이제 베이스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심장의 가장 이제 프록시말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각각의 구분을, 섹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쪽을 안테리어 포션, 반대쪽을 인페리어 포션, 그 다음에 여기를 안테로라테랄, 여기를 인페로라테랄,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심장이 RV와 LV가 만나는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septum이라고 하고요. septum 중에서도 anterior septum, inferior septum 이렇게 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미드 레벨로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 anterior, inferior, 여기 라테랄 쪽, 그 다음에 여기가 septum 쪽,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에이펙스로 오면은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네 조각, 안테리어, 인페리어, 라테랄, septum 이런 식으로 등분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섹타를 나누는 이유는 뒤에 이제 각각의 코로너리 아테리들이 그 담당하는 영역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쪽으로 septum 쪽으로는 어떤 쪽? 그 LA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코로너리 아테리가 담당을 하고요. 요 라테랄 쪽으로는 이제 서컴플렉스 아테리, 그 다음에 이제 인페리어 월 쪽으로는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와 일부에서는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테리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섹터를 나누는 목적은 어떤 혈관에 병이 있느냐, 어떤 혈관의 MI에 따라서 심장에서의 심전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심전도에서 우리가 2, 3, AVF 이건 이제 심장에서 아래쪽에 해당하는 심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병변이 있다. 그럼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로 인페리어 에어리어 쪽.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나 또는 일부에서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테리들이 담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1, V2는 이제 심장의 septum과 위치가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V1이나 V2에 그 심전도에서 변화가 있다라 그러면 septum 쪽에 병변이 있다. 그러면 septum 쪽으로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레프트 디센딩 아테리, 레프트 코로너리 아테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LAD의 코로너리 아테리에 병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V5나 V6는 어떻게 되나요? 위치가 옆구리 쪽으로 돌아가는 리드죠. 말하자면 왼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라테랄 월, 심장의 가장 바깥쪽 라테랄 월 쪽에 병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은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테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림리드에서 주로 이제 2, 3 AVF가 인페리어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로 보긴 하는데, 여기 리드 1 왼쪽에 있죠. 그 다음 AVL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라테랄 월에서의 그 병변이 있는지 여부를 대변한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근경색에서 나타나는 이제 심전도의 신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전도에서 MI는 이제 서브 엔도카디알 이스케미아와 트랜스뮤랄 이스케미아로 나눠지는데, 서브 엔도카디알 이스케미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ST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non ST 엘리베이션 MI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non ST 엘리베이션 MI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T 세그멘트가 베이스라인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non ST 엘리베이션 MI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생기는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일렉트로드를 붙이게 됩니다. 일렉트로드를 심장에다 붙이게 돼서 이 일렉트로드를 기준으로 신호를 본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겠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붉게 표시된 부분, 여기에 이제 심근경색이 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공급되는 혈관이 막혀서 이 부분에 이제 심근경색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의 심근 조직은 이제 괴사가 되고, 이 괴사가 된 조직인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이 심근경색이 온 조직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 포텐셜 자체가 정상인 심근 조직의 멤브레인 포텐셜보다 이제 다이아스톨 때, 즉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이제 이완기가 되는 거죠. 다이아스톨 피어리어드가 되고, 이제 우측이 이제 수축기 시스톨릭 피어리어드가 되는데, 이완기 때는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스케믹이 온 조직에서는 정상에 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축기가 되었을 때, 즉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면서 심장이 곧 수축을 하게 되는 셀 자체가 액티베이션이 되는 멤브레인 포텐셜에 있어서는 정상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손상을 받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완기 때는 정상보다 올라가고 수축기 때는 정상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축기로 생각을 하게 되면 ST 세그멘트가 있는 부분은 심장이 이제 수축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때 보면은 정상 조직이 상대적으로 플러스 포션을 취하고 있고 손상을 입은 조직은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죠. 물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른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일렉트로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상 조직이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그 다음에 손상을 받은 조직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커런트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저리 커런트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일렉트로드를 기준으로 전류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멀어지는 방향이죠. 멀어진다라 그러면 심전도에서 기본은 그렇죠. 마이너스 포션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기 때 ST 포션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반대 트랜스뮤럴 인팍션이 있을 경우, 즉 우리가 흔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ST 엘리베이션 MI, 그냥 위험한 거죠. 스테미라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 코로너리 아테리가 전반적으로 다 막혀 있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심근 조직이 엔도카디움뿐 아니라 에피카디움까지 모두 손상을 입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정상 조직에 비해서 손상을 받은 조직은 상대적으로 멤브레인 포텐셜이 시스톨릭 때는 떨어지고 이완기 때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스톨릭 때 이제 상대적으로 정상 티슈에서부터 손상받은 조직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되고 이게 이제 인저리 커런트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트랜스뮤럴 인팍션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조직이, 즉 엔도부터 에피카디움까지 모든 조직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에서부터 이런 쪽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렉트로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모든 신호들이 다가오죠. 다가오면 신호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ST 세그멘트는 올라간다. 그래서 ST가 베이스라인보다 올라가는 ST 엘리베이션 MI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MI가 발생을 했을 때 ST 디프레션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non ST 엘리베이션 MI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ST가 엘리베이션 올라간 경우를 스테미 ST 엘리베이션 MI라 그러는데, 스테미인 경우는 non ST 엘리베이션 MI보다 코로너리 아테리의 폐색 정도가 훨씬 심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지 레시프로칼 체인지,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처음 강의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심장에서의 뒤쪽에서 흐르는 커런트, 전기적인 신호를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렉트로드를 V1부터 V6까지 붙이는데 이것은 심장의 앞쪽 리드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쪽 리드를 알기 위해서는 뒤쪽으로 돌아가는 리드를 붙여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V4부터 리버스, V5 리버스, V6 리버스를 스터넘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 V4, 5, 6의 대칭이 되는 오른쪽 가슴 쪽에 리버스를 일렉트로드를 붙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심장의 뒤쪽에서 나오는 신호를 대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심장의 포스테리어 월, 이쪽을 우리가 앞쪽이라고 이 심장을 가정을 하고 이쪽을 뒤쪽이라고 가정을 하면 심장의 뒤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스케미아가 생겼어요. 심근경색이 왔다 그러면 앞쪽에 이렇게 일렉트로드를 붙였을 때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정상 조직에서 이제 인저리 커런트가 괴사된 조직 쪽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일렉트로드, 우리가 흔히 붙이는 일렉트로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전기 신호가 멀어지기 때문에 ST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ST 디프레션이 발생을 하지만 반대쪽 리드 V4, 5를 붙이게 되면 반대쪽으로 인저리 커런트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ST 엘리베이션이 된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뭔가요? 포스테리어 월, 인페리어 월에서의 스테미, 트랜스뮤럴 인팍션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앞에 리드만 붙이게 되면 ST 디프레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non ST elevation MI라고 오인할 수 있어요. 응급실에서 좀 덜 응급한, 물론 MI는 다 급하긴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덜 응급한 MI라고 오인할 수가 있는데 V4, 5, 6 리버스 에이전트를 붙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ST 엘리베이션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포스테리어 월 쪽으로 생긴 ST 엘리베이션 MI, 이것도 응급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페리어 월 쪽으로, 포스테리어 월 쪽으로 ST 디프레션이 정상적인 심전도에서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V4, 5, 6 레스프로칼 체인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리버스 일렉트로드를 붙여서 ST 엘리베이션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Q웨이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Q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근경색이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어떤 상처 조직, 올드 인팍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정의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웨이브의 2대1 비율, R웨이브의 2대1 비율로 QS 패턴이 보인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패솔로직 Q웨이브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데 정의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심전도상에서 이런 Q웨이브 패턴이 모든 리드 또는 어느 정도 로컬라이즈 된 리드에서 보인다라 그러면 임상적으로 올드 MI를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임상적으로는. 그래서 정의와 실질적인 부분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2대1이 아닌 부분이 QS 패턴으로 보인다면 올드 MI를 의심을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심전도를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ST 엘리베이션 MI의 대표적인 심전도인데 보시면 어떤가요? ST 엘리베이션이 V2 그 다음에 V3에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어떤가요? V4, 5, 6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즉, Left Anterior Descending, LAD에서의 토탈 어클루전이라든지 혈관 폐색이 의심이 되는 거죠. 어떤 리드에서 V2와 V3를 보았을 때. 그리고 V5, 4, 5, 6번을 보았을 때에도 ST 엘리베이션이 있다는 것은 Left Circumflex Artery에도 폐색이 의심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리드 1 AVL을 보면 이것도 라테랄 월을 대변한다 그랬죠. 어떤가요? ST 엘리베이션이 보이죠. 여기서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테리 쪽으로도 병변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스프로칼 체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반대쪽 월 쪽으로, 반대쪽 월이면 인페리어 월이죠. 안테리어 월이 막혔는데 반대이면 포스테리어 월. 2, 3 AVF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여기를 볼까요? 상대적으로 베이스라인보다 약간 한 칸에서 두 칸 정도 ST가 디프레션 된 걸 볼 수 있고요. AVF를 보았을 때에도 베이스라인보다 약 한 모눈종이 한 칸 정도 약 디프레션이 된 석연을 볼 수가 있어요. 명확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쪽으로 엘리베이션이 있고 포스테리어 월 쪽으로 디프레션이 있다. 레시프로칼 체인지가 동반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심전도를 보고 명확하게 이제 안테리어 월 또는 라테랄 월 쪽으로 ST 엘리베이션 MI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별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ST 엘리베이션이 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응급하지 않은, 비교적 응급하지 않은 병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페리카다이티스라는 거예요. 심장을 싸고 있는 페리카디움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뭐 임상적으로는 뭐 열이 난다든지 또는 이제 숨을 크게 들이쉬거나 내쉴 때 가슴 쪽에 통증이 있는다든지, 그래서 예전에는 뭐 결핵이라든지 뭐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생기는 거지 심근 자체의 협심증, 그 혈관의 폐색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상대적으로 덜 응급한 상태인데 ST 엘리베이션 MI와 다른 점은 이런 식으로
이제 ST가 올라가는 형태가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스마일 웃는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 이제 페리카다이티스의 소견이다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앞에 걸 한번 볼까요? ST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스마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컨벡스하게 엘리베이션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조금 더 MI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고요. 페리카다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 페리카다이티스를 조금 더 시사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모양으로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고, 또 하나 레시프로칼 체인지. M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레시프로칼 체인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페리카다이티스는 레시프로칼 체인지가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 어떤가요? 리드 2, 3, 웨이브 F 정도에서 엘리베이션이 있지만 반대로 V1, V2, V3를 보면 어떤가요? 여기는 레시프로칼 체인지가 있다 그럼 디프레션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다 엘리베이션 형태가 있어요. 그 말은 모든 리드, 모든 위치에서 엘리베이션이 있다. 즉 레시프로칼 체인지가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페리카다이티스를 조금 더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증상이죠. 증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MI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스퀴징 페인 이런 것들이 있지만 페리카다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스트 페인의 전형적인 형태가 없이 가령 뭐 숨을 들이신다던가 내쉰다거나 할 때만 통증이 있고 과거력상 뭐 1, 2주 전에 뭐 열이 났다거나 이런 바이럴 인펙션의 특징이 있다거나 또는 뭐 결핵을 앓은 히스토리가 있다거나 이런 걸로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감별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또 하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톨 튜웨이브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ST 엘리베이션 MI의 초기 파인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체스트 페인 없이 이렇게 톨 튜웨이브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포타슘의 임발란스, 포타슘이 올라가 있는 경우를 또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콩팥이 안 좋거나 또는 ESRD, 이제 CKD 이런 환자분들 경우 투석을 하는 환자분들에 있어서 응급실에 왔을 때 이렇게 T웨이브가 지나치게 올라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MI보다는 이제 포타슘 임발란스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환자분들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리폴라리제이션이 조금 초기에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ST가 상대적으로 좀 빨리 올라간 형태로 보이죠. 그래서 ST 엘리베이션처럼 보이긴 하는데 용어 자체는 어떤 병적인 패솔로직 파인딩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젊은 환자 또는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시프로칼 체인지가 없고 모든 리드에서 엘리베이션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쵸? V1부터 6까지 다 있고 레시프로칼 체인지에 해당하는 2, 3, AVF 이런 데도 보면 ST 디프레션이 상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이런 경우라면 리폴라리제이션을 조금 더 페이버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초기에 감별을 좀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45세 남자분인데 컬랩스를 하고 왔어요. 응급실에 오셨고 보시면 어떤가요? 리드 2, 3, AVF에서 ST 디프레션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MI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AVR을 보시면 ST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명확하게 ST 엘리베이션이 AVR에서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의심해 볼 수가 있나요? 맞아요. 레프트 메인 코로너리 아테리의 오클루전을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응급 중에서도 응급이에요. 레프트 코로너리 아테리로 가는 초입부가 완전히 막힌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혈관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통째로 막힌 거기 때문에 갑자기 환자분이 컬랩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논문에서도 나왔지만 리드 AVR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레프트 메인 코로너리 아테리의 어클루전을 의심할 수 있는 가장 응급성 질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V1 리드에서
V1 리드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오히려 이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데 앞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V1 리드 볼까요? MI에서는 ST 엘리베이션이 보통은 V1, 2에서 있었죠. LAD에 오클루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섹터가 V1, 2, 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V1에서 보면 엘리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죠? 베이스라인과 거의 일직선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AVR에서 엘리베이션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랩트 코로너리 아테리의 오클루전을 의심하는 강력한 소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나타난 이유를 좀 볼게요. 우리가 심장의 CT를 찍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AVR, AVL, AVF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랩트 메인 코로너리 아테리에 병변이 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위가 어디죠? 이쪽 부분이 될 거예요. 코로너리 아테리. 그럼 이 부분은 인팍 에어리어가 되고 뒤쪽은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에어리어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정상보다 이스케미아가 있는 조직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 티슈에서 이스케미아가 있는 조직으로 인저리 커런트가 흐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인저리 커런트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AVR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다가오는 벡터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V1에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랩트 메인에 해당하는 영역, 랩트 안테리어 디센딩, 랩트 서컴플렉스 아테리가 모두 막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다 괴사가 되면 그쵸, 인저리 커런트가 양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V1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으로 인저리 커런트가 흐르기 때문에 상쇄됨으로써 ST 엘리베이션이 없는 ST 세그멘트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랩트 메인 코로너리 아테리가 막혀 있는 가장 초응급 상황에서 AVR은 엘리베이션이 있는데 V1이 상대적으로 엘리베이션이 좀 덜하다.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랩트 메인 코로너리 아테리를 의심해야 되는 가장 응급의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달려왔고요. 가장 중요한 심근경색 심전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이긴 하지만 찬찬히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서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환자를 놓치지 않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부분인데 브래디카디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